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3.03% 하락, S&P 500은 마이너스 3.37%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3.94% 하락, 원달러 환율은 0.49% 상승, 빅스 지수는 17.36% 상승,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마이너스 2.9% 하락, 2년물 국채금리는 0.31% 상승, 10년물 국채금리는 0.17% 상승, 3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51% 하락을 했습니다. 먼저 특징적인 주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렉트로닉 아츠는 아마존이 EA를 인수하겠다라고 발표한다라는 스웨덴의 언론 보도에 따라서 3.5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델 테크놀로지스는 PC 판매 호황에 따른 매출 감소로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마이너스 13.5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로 포커스는 캐나다 소프트웨어 회사 오픈텍스트의 부채 포함 60억 달러의 전 현금 거래로 인수가 된다라는 소식에 무려 92.0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 장 시작 전 경제지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낮게 보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개인소득과 지출이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주면서 경제에 대한 우려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허나 이때 시장에 큰 타격을 준 것은 다름이 아닌 파월 의장의 예상치를 벗어난 발언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은 잭슨홀에서 열린 연내 정책 연설에서 연준이 40년 만에 최고치에 육박하는 인플레이션을 공격하기 위해 우리의 도구를 강력하게 사용할 것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또 금리 성장 둔화, 노동시장 상황 완화는 인플레이션을 낮추지만 가계와 기업에도 고통을 줄 것이며 인플레이션 감소에 따른 불행한 비용이다. 하지만 물가 안정을 회복하지 못하면 훨씬 더 커질 것을 강조하면서 인플레이션 장기 목표인 2%에 근접할 때까지 계속 추진할 것이다 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시장은 좀 더 완화적인 연준을 기대했지만 기대하는 다른 연준의 자세를 보고 공포지수가 올라가는 등 지수에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번 PC 개인 소비 지출의 가격을 보고 연준 위원들은 다소 완화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이 부분이 시장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파월 의장의 큰 발언으로 해당 발언들이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라팔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7월 PC 가격 지표가 예상보다는 괜찮게 나오면서 9월 금리를 50bp 인상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몇 주간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더 많은 경제 지표가 있으며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7월 PC 가격 지표는 환영할 만한 뉴스라면서도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훨씬 더 많은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결국 연준의 9월 횡보를 판단하기 위해 8월 물가 지표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패드워치에 의하면 연준이 9월 금리를 50bp 인상할 것에 39% 예측을 했고 75bp 금리 인상에 대해 61% 예측을 했습니다. 10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54센트 오른 배럴당 93.06달러, 0.5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펙 순회 의장인 브루노 장 리샤르 이투와 콩고 에너지 장관은 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해서 감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안이 우리의 견해 목표와 부합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아랍에미리에트도 원유 생산량을 축소할 수 있다고 언급해서 감산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으로 인해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유가 하방에 압력을 받았습니다. 금일 증시는 파월 의장의 매파적으로 바뀐 자세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크게 맞았듯이 국내 시장도 큰 하락세를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 본국의 경제 침체를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비용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들의 강력한 무기인 금리 인상을 논하고 있는 시점에서 달러의 가치는 올라갈 것이며 이로 인해 신흥국들이나 주변국들은 더욱더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기업들이 이익에 대한 문제도 비용으로 표현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연결고리를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일 하루는 어려운 시장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바꿔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작년 파월 의장이 인플레 상승은 일시적일 것이며
금방 잡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쓴 것이 지금의 사태를 키웠다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 사실은 여러분들 모두가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죠. 때문에 지금 지표가 안정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연준은 조금도 방심을 하지 않고 공격적인 풀불커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의 바람대로 연준의 목표치인 인플레이션 2%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증시는 바로 상승의 흐름을 탈 것입니다. 이때는 연준은 목표를 잃었고 더 이상 금리를 조일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쉬운 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러시아의 서방국에 대한 보복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비축이 어려워지면서 겨울 대비에 대해 힘겨워하는 영국과 독일에게 보란듯이 매일 133억 원어치의 천연가스를 태우고 있기에 정치적 갈등은 더욱더 커질 것이며 원자재 가격은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3% 투자 위드더스타에서 말했듯이 이러한 부분이 완화되고 있는 시점을 올해 12월이나 적어도 내년 봄까지 바라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내년부터 연준이 금리를 다시 내릴 것이라는 추측은 물론 금요일 파월 의장이 인플레 목표치 2%까지 계속적으로 강경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불투명해진 상황이긴 하지만 적어도 러시아 역시 이러한 상황이 힘겨운 상황이고 세계 각국이 여전히 천연가스 및 곡물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위기라고 불리는 겨울이 다가올 때쯤이면은 이러한 부분이 조금은 완화될 것이라는 생각에 의해서 제가 감히 추측을 해본 것입니다. 물론 예상은 어느 누구나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최악을 생각하며 제가 생각한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하고 대응을 하며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시고 나셔서 적절하고 최고의 대응을 하시면서 좋은 성과를 내시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에서 끝까지 생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되면 이러한 주제로 라이브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우려일 수도 있고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나올 인플레이션 지표가 완화가 되면 연준은 그에 맞춰서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기에 우리는 앞으로 지표를 더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회의 때까지 지표와 심리, 연준 의원들의 발언 등이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더 크게 생겼기 때문에 현금 비중에 대한 중요도는 더욱더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움직이는 섹터는 에너지, 원유, 천연가스 부분이지만 국내는 테마로 움직이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를 챙기고 싶다면 미국 주식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버핏이 구매를 한 쉐보론이라던가 옥시덴탈 등이 그 예가 될 수가 있겠네요. 아울러 현금에 대한 비중이 있다라고 하면은 성급한 투자보다는 시장을 진득히 보며 관망하는 자세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이번 주 지표 중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경제 지표는 9월 2일 금요일 고용 보고서입니다. 고용 보고서가 잘 나오면 연준은 금리를 올리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고용 보고서가 애매하게 예상치 내 바운더리 안에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감축을 위한 비용이 경기 침체가 될 수 있다라는 연준의 자세로 인해서 이 역시 금리를 올리는데 주저하지 않을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이때는 역시 지수가 크게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단 참혹하게 예상치보다 큰 하회를 했다라고 하면은 연준은 잠시 주춤거릴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보합 내지 약상승 정도 예상을 하고요. 지금 시장이 지지부진한 시장 혹은 변동성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장이라고 하는 점은 바로 이러한 지표 및 발언 등으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장에서 굳이 우리가 비용을 내면서 리스크를 안고 주식을 살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지만 어떠한 선택을 하시던 간에 여러분들께서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